이번에 이더리움이 한 200만 원 전후로 아마 떨어졌었거든요. 크게 못 올라갔기 때문에 하락도 생각보다 덜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저는 되게 보수적으로 봤는데 블랙록에서 ETF 신청하는 바람에 이제 투자 의견을 좀 더 드렸고,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알트코인의 장세가 올 거냐?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한 그래도 3% 안에 들어왔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3% 이렇게 공식화하기는 안 되는 거죠? 3% 넘었다고 해서 하지 말고. 아니, 그렇게는 하면 안 되고 그냥 단순히 너무 높고 막 5% 넘어서 그게 한 일주일 유지된다. 그럼 이게 너무 좀 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라는 정도만 인식을 하는 거지 긴 프로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막 과거에는 10% 넘었을 때도 있다고 막 그러던데요. 작년 50% 60%까지 그럴 때는 완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때는 근데 이제 사람들 심리가 그때가 2,800만 원 갔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선 거의 한 19,000 이 정도였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그때 되면 이제 이성을 잃고 비트코인 더 간다. 2배 3배 더 간다. 막 얘기가 나오고 그때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때 옛날에 법무부 장관님도 그거를 제재를 한 거고 금융감독 원장님도 그거를 제재를 한 거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거는 경제에 치명적인 우리나라 외환까지 리스크가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항상 긴프가 있으면 그래도 조심은 한번 해보자. 무조건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긴프가 붙기 시작하면은 상승장 때 그게 상승장의 시작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 시기가 과열이 돼서 지속이 되면은 거의 상승장 끝이 아닐까라는 거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자 라는 그런 지표 정도로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요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호님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더리움 가격은 선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더리움 ETF라는 호재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또 이제 알트코인의 시대가 온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동안 비트가 많이 갔으니까 빠지는 거고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이더리움 가격이 선방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비트 빠진 만큼 이더도 빠졌거든요. 그걸 봤을 때 알트코인이니까 덜 빠졌기 때문에 선방했다라는 논리로 보면은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선방했다라기보다는 이더리움이 대신에 상대적으로 못 올랐어요. 비트코인보다. 비트코인의 이번에 이더리움이 한 200만 원 전후로 아마 떨어졌었거든요. 거기서 올라간 거에 비해서 비트코인 최저점에 대비해서 크게 못 올라갔기 때문에 하락도 생각보다 덜했다라는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저는 되게 보수적으로 봤는데 블랙록에서 ETF 신청하는 바람에 이제 투자 의견을 좀 더 드렸고,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알트코인의 장세가 올 거냐?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럼 이더리움 ETF는 통과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되게 고민 중인 게 하나가 비트코인처럼 쉽게 승인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물론 쉽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이더리움은 아직 증권성 이슈가 남았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채굴 방식에서 지분 증명, 내가 지금 주식처럼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의 이제 의결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POS로 전환되면서 지분 증명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거 증권 아니냐라는 이슈들이 조금 있어요. 물론 SEC에서 아직 그것까지 걸고 넘어가진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근데 만약 언제든지 구체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 지금 이더리움 ETF가 여러 기관에서 신청했거든요. 가장 마감일이 빠른 게 바네크에서 신청한 이더리움 ETF거든요. 그게 5월이에요. 근데 블랙록이 작년에 신청을 해서 올해 마감이 8월이거든요. 그러면 5월에 승인이 비트코인 이번에 아크게 1월 10일이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승인됐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5월에 승인될 거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것도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생각보다 좀 늦게 한 8월쯤에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 내피셜로 그냥 돌리면은 제가 자꾸 하반기에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그러면은 이더리움 말 그대로 이제 8월에 만약 승인이 되면은 또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거 아니에요. 단기간에 상승했다가
조정을 한번 또 올 건데 항상 비트코인 9월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8월 다음에 바로 9월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상승하면은 딱 이쁘게 가지 않을까라는 그냥 이거는 개인적인 추측 정도니까 한번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기 계절성 투자 네. 은근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저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가진 않지만 비슷하게는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사계절 사이클을 계속해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비트코인은 DCA 해라. 네. 그 계속 분할해서 사라. 그럼 이더리움도 DCA가 가능한가요? DCA가 이제 달러 에버리징 코스트잖아요, 전략이. 그러니까 그게 되게 뭐 DCA가 되게 어려운 전략인데 그냥 또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냥 매일 10,000원씩 사는 게 그건데 이더리움도 똑같아요. 가능해요? 가능한 게 아니라 이미 저는 승인이 될 거라고 확신이 약간 한 90% 정도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비트코인이랑 똑같이 매집을 하시는데 다만 이제 뭐 비트코인 안 사고 이더리움만 다 산다라기보다는 항상 강조하지만 한 7대3 비율로 비트코인 7, 이더리움 3 비율로 사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게 되면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큰 기대 수익률이 주긴 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이더리움이 좀 뒤늦게 상승하고 안 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로 좀 늦게 상승하는 거를 버틸 자신이 있으신 분들만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알트코인은 이더리움도 이제 알트엔 들어가니까 DCA 하면 안 된다고 치고 빠져야 된다고. 이더리움 빼고 알트들은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아까 2억 가면은 알트 단기적으로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집중하셔야 돼요. 그나마 근데 이더리움은 괜찮아요. 이더리움은 약간 다 알트들이랑은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그러면 보통 이제 비트가 과거에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더가 조금 더 수익률이 결과적으로 좋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그게 재현될 거라고 보세요? 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기업들도 보면 처음에 성장이 엄청 가파르다가도 빨리 정체가 올 수도 있잖아요. 일단 만약에 이더리움 ETF가 안 되면 비트코인 수익률이 더 줄 수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면은 무조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더리움에 제가 다음에 혹시 나오게 되면은 제가 이더리움을 보면 알트 투자 타이밍이랑 상승장 투자 타이밍을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뉴스 보면요. 전쟁 그 지정학적인 거 불안해가지고 막 북한이 뭐 우리나라 헌법에다가 적으로 명시했다 그러고 또 막 미국에서 보고서 날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기 중동 지역은 전쟁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개인 지갑을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거래소에서 빨리 빼야 된다고. 그래서 이 지갑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필승인가 질문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 전쟁 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그 주적이라고 명시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그게 예전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막 금강산 그 대로를 뭐 막는다고 그러고. 네, 저는 뭐 항상 이제 블록 경제로 가면서 분열이 심화되고 더 가기 때문에 전쟁 가능성은 진짜 낮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물론 그것 때문에 전쟁 나기 때문에 개인 지갑으로 옮겨야 된다. 그러면 그 전쟁 나기 진짜 날 것 같으면 그 직전에 옮기시면 되는 거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지갑을 추천 안 해드리는 게 개인 지갑은 탈중앙화예요. 중앙화가 아니에요. 누가 나가 잃어버렸을 때 이걸 대신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업비트나 빗썸이나 이런 데서는 비밀번호 분실해도 할 수 있고 오히려 심지어 잘못 보냈을 때는 또 보내서 문의해보면 찾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지갑보다는 거래소에 맡겨놓는 게 좋고 거래소 해킹 이슈 했는데 지금까지 전액 다 보상해줬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크게 해킹이 당하거나 하면은 이미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정부나 금융당국에서도 뭐 금융당국에서는 안 해주더라고. 정부 차원에서라도 어떻게든 구제해 주려고 노력은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가 개인 지갑으로 옮겨야 되나? 그리고 또 하나 개인 지갑을 제가 옮기는 걸 비추천드리는 게 알트코인 혹시 보유하고 계시면은 개인 지갑에 갖고 있으면 이게 가끔씩 리브랜딩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코인이 기존 코인이 없어지고 새로운 코인으로 돼요. 그럼 그거를 개인 지갑에 두면은 제가 스스로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되게 복잡해요. 근데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웬만해선 다 지원해 주거든요. 물론 내가 이걸 이용해서 디파이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 거에 자신 있는 분들은 개인 지갑에 넣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래소에 그냥 편안하게 두고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비트코인이 좀 그 비트코인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에 좀 심취해 계신 분들은 네. 뭐 not your coin, not your key, 뭐 not your coin 그래서 뭐 키가 없으면 너가 키를 없으면 그건 너의 코인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갑으로 가서 너의 키를 가져야 된다. 개인 키를 그렇게 주장하시는. 네. 저희는 그런 비트코인을 믿는 철학자가 아니에요. 저희는 투자자예요. 돈 벌려고 온 거지. 여기서 뭐 비트코인이 세상을 바꿀 물론 그런 믿음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저희는 투자자예요. 돈을 벌려고 온 거지. 막 비트코인이 막 세상을 바꿀 그런 혁신이기 때문에 이걸 더 키우고 연구해야 되고 한다. 저희는 학자가 아니고 항상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 얼마나 많은 돈을 벌려고 온 건지 그 생각을 해보세요.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이유가 뭐세요? 그냥 좀 더 좋은 집 사고 2차적으로. 자녀분들 더 좋은 그쵸. 교육시키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거기에 심취해 있으면은 투자가 오히려 잘못돼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블록 경제 네. 세계가 이제 지정학의 그런 구도로 들어가면서 근데 주가는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는 내부에서도 문제고 사실 주식시장이 그런 법 뭐 이렇게 제도의 그런 소액주주를 위한 그런 것도 문제인 것 같고 외부에서는 또 그런 거에 대해 또 시달리고. 그러니까 원래 코리안 디스카운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엔 뭐 주주들이 뭐 주주의 이익을 대변 안 해줬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디스카운트는 북한 그거 분단인 그쵸. 것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가 이제 약간 글로벌 시대에서는 약간 되게 신경이 안 쓰이다가 다시 이제 좀 분열 시대로 오면서 좀 그게 강조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도 석호님 인터뷰하면서 정말 이렇게 오늘 또 하락을 한 15% 20% 이렇게 맞은 상태에서 해서 네. 좀 멘탈적으로 흔들리고 네. 좀 저도 이제 방송을 오늘 하면서도 그걸 꼭 물어봐야겠다.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요. 막 막연하게. 근데 그런 부분을 너무 잘 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타이밍이 너무 적절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질문 하나 드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1억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1억이요? 네. 저는 일단 20%에서 30% 현금은 그냥 좀 보유하고 있어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이제 한 70%에서 80%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비트 한 5천만 원, 이더리움 한 2천만 원, 2천만 원에서 2,500 그리고 한 500 갖다가 알트코인들 이제 관심 있는 것들 살라고 추천을 드릴 건데 이걸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분할로 사시고 알트는 한 500만 원이면은 한 두세 개 진짜 본인들이 진짜 딱 믿고 싶은 알트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한 2개 정도에서 3개 정도 그러면 한 200만 원에서 150에서 200 정도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눠서 조금씩 매수해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하진 않죠. 항상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투자할 때 안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당장에 조금 상승장 전까지 가장 유의미하게 수익이 높게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80이 이제 투자금이고 20이 현금이면 한 3월까지 80에 또 한 80%, 한 6천만 원, 6,400 정도를 분할로 요 비율 비트 5천, 비트 5, 이더 2, 알트 500 요거 그 비율이 나오겠죠? 그 비율로 이렇게 사면 될까요? 아니요, 저는 80%를 3월까지 다 사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때 다 나머지 20%는 진짜 더 큰 하락이 왔을 때 그때 사놓고 단기적으로 반등 왔을 때 그때 다시 비중 조절로 좀 빼도 되기 때문에 일단 80% 사놓고 마지막 20% 30% 남은 시드를 정말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먹는 시드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석호님 이제 2월에 한 번 더 출연해 주세요. 중간에 2월쯤 오시면 한 50% 썼겠네. 투자금 만약 지금 이제 어떤 분은 1억이겠지만 다른 분은 1,000만 원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 또 한번 상황을 봐줘서 한번 진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처음에 여기 웅달차방 나왔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냥 출연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약간 타이밍도 솔직히 좀 보고는 있거든요. 약간 좋은 분위기로 갈 것 같을 때 아니면 좀 하락으로 갈 때 이런 거를 좀
음. 있는데 한번 상황을 봐서 중간중간 한번 자주 나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들도 좀 알아봐 주시면 좋은 게 지금 오늘까지의 모든 정보,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들을 총망라해서 석호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 정리해서 나눠주신 것이지 내일부터는 또 어떤 변수가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래 항상 그 투자하면서 가장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 맞추고 틀린 걸 되게 많이 보시는데 사람 몰라요. 솔직히 미래를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유연한 사고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은 이런 관점이지만 갑자기 내일부터 상승한다. 그리고 상승 관점이 지금 당장이라도 한 1시간 이후에도 바뀔 수 있는 게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최대한 싸서 내가 지금 어디에 맞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로 갖게 판단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뭐 방송 중에 진짜 피보나치 그 찍고 떨어진 거 그거 하나만 진짜 여러분들이 잘 보셨다면은 그거 하나만 해도 엄청난 것을 배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석호님 그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책 집필하고 계시잖아요. 처음에 이제 책을 한번 써보는 게 어떠냐고 옹달님께서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런 거 책을 써도 되냐,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저는 처음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책을 쓰는 게 되나? 막 되게 이거 기초적인 내용인데, 이거 누가 관심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주변에 책들을 보니까, 그런 좀 뭔가 명확하게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해준 책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최대한 쉽고 재밌게 쓰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아마 책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그때는 작가로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때도 꼭 나오셔가지고 책 소개도 좀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지금 저는 여기 웅달님 말씀 듣고 힘들어 하신다는 거에 솔직히 좀 놀랬거든요. 제 주변에서 지금 언제 더 왜 이게 안 빠지냐 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셔갖고 네. 근데 물론 처음 투자하신 분들께 이게 되게 무섭다고 다가오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엔 ETF라는 진짜 경험해보지 못한 호재들이 이제 시작됐거든요. 이제 유입이 당장 비트코인이 오늘 승인됐다고 해서 오늘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웅다림이 기관들이 투자라고 하려면 그들도 절차가 있거든요. 뭐 이사회를 거쳐서 의결을 받아야 되고 이런 의결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ETF가 안정적이라는 거를 증명해주는 시간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에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는 이제 뭐 올해 이번 1분기가 마지막으로 매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호필 장석호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